편집 없는 알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 누굽니까? 조국 전 장관보다 윗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영철 방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도 알고 있어요. 조국과 유재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를. 조국 민정수석은 유재수 씨하고 일면식도 없고 이제 조국과 유재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배경은 왜일까요? 예, 우선 말씀하시죠. 우선 그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그 검찰은 그 구속될 것으로 상당히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혐의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좀 그 심하게 얘기하면 부패 탐과 놀이의 뭐 전형 같은 뭐 안 걸린 게 없잖아요. 뭐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운전사 제공, 골프채. 그래서 어쨌건 저 구속될 거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로 감찰 무마 의혹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국 수사의 사실 뇌관이었는데 터진다면 바로 개인 비리에서 이제는 이것이 어떤 게이트 성격의 권력 개입의 게이트 성격으로 바뀌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압박용 수사라고 하는 건 일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가 피의사실 공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 준칙 만들었고 근데 이번에도 피의사실이라고 해야 될지 내용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면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이 주변을 취재해서 독자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개 씨가 소환 조사돼서 뭐라고 진술을 했다고 확인했다라는 보도는 검찰발 아니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은 아직도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내일 아침이 되면 영장 내용이 공개가 되겠죠. 거의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어간다면 핵심은 결국은 조국 플러스 알파다. 문제는 그 조국 압박용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그 시점이 조율된 흔적이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 내용이 특정될 수 있느냐가 관심사고 더 이제 그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은 이게 조국 장관을 넘어서 다른 어떤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사실이냐 여부에 따라서 파장은 사실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정치권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 윗선까지 이어지는 그 전 단계로 이제 먼저 한번 멈춰야 되는 부분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인데 이에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민정수석실 내에 그 뭐 합리적인 그 중단 지시다 혹은 중단의 어떤 결정 과정이 있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두 개가 해석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 평론가가 피의 사실 그 유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 피의 사실 유출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취재됐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 그 조국 수석까지 보고된 뒤에 말하자면 자 감찰 중단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 뒤에 지금 이미 그 뭐 진술했다는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봐도 그 이인걸, 박형철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중단 지시를 받고 그 사람들도 분개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만 조국 수석과 그 지금 이제 문제의 그 유재수 그
전 그 부산부시장은 직접적으로 면식이 있거나 이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과연 조국 그 민정수석이 처음에 강하게 감찰하라고까지 지시를 해놓고 왜 이것을 그러면 무마하라고 했을까 하는 저 의문 부호 뒤에 그렇다면 반드시 바깥에 아니면 위에 네. 뭔가 그 조국 수석에게 그것을 그 압력을 가했거나 지시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추론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그 의혹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권에서 벌써 썰이 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갈라드리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 거 팩트예요. 조금 전에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네. 조국 그 수석 당시에 운영이 출석해서 보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국 당시 수석이 보고 받은 것까지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감찰이 이제 그 중단이 됐는데 네. 이것이 조국 그 전 수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보니까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어서 그냥 당시에 어떤 소속됐던 금융위로 통보를 하고 끝낸 것인지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끝낸 것인지 아니면 조국 당시 수석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네. 강제로 중단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키맨은 누구냐? 조국 전 장관이요.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러니까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 밖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감찰을 중단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통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조국 전 수석이 결국은 입을 여는 거 안 여는가가 네. 결국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조국 전 수석이 그 검찰 수사에서 물론 이건 다른 수사지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대응 태도를 볼 때 과연 검찰이 어디까지 파들어갈 수 있는가? 사실 이것도 그렇게 본다면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조국 수석의 그 입에 쏠리는 관심과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보태면 그 지금까지는 이제 조국 수석이 자기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그것이 방어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다른 사안이거든요. 이를테면 권력의 개입을 통해서 그 직권 남용을 그 해서 말하자면 사법 방해를 했다는 네. 이런 아주 굉장히 중대한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진술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검찰 방침은 뭐냐면 이것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진술 거부라고 간주해서 이제는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이 조국 그 수석의 딜레마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시한 거다라 그러면 그 책임을 온전히 오롯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고 이건 뭐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만약에 난 사실 누구누구의 그 지시나 부탁을 받고 한 거다라고 하면 그때는 네. 진짜로 이게 청와대 이제 앞마당으로 이제 불똥이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게이트로서 번질 지금 개연성이 높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만약에 이제 누구로부터 뭐 지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한다면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2014년 안팎에서 청와대에서 뭐 일부속실에도 있었고요, 또 민정수석실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 여권 실세일 수도 있고 여권 실세에 연계되는 네트워크의 인물로도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이력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청와대 내에서 민정수석실에 근무한다든가 부속실에 근무한다고 꼭 그들하고 긴밀한 인간관계가 있을지 업무적으로만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의심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어떤 이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를 그만둔 다음에 민주당 어떤 정무위 수석 전무위원으로 갔다가 다시 오거돈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경제부시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유재수 씨가 이동하는 이 경로가 사실은 일정하게 네. 하나의 그러니까 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바로 이 점에서 그 유재수 씨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 정권 실세가 아니냐. 사실은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현 정권 실세하고 연결돼 있으면 고리가 뭐겠는가. 이 차원에서 이제 제일 부속실에 있을 때 김경수 현 경남지사하고 같이 일했고 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할 때 이호철 당시 민정비서관하고 같이 일했고 둘 다 현 정권 실세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는 건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추측 이상의 어떤 그 근거를 갖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 점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은 우선은 그 유재수 그 전 부시장이 감찰 그 무마 결정이 내리기를 전후해서
지금 제3의 청와대 복심과 통화한 기록이 어쨌건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 나왔다. 근데 저는 그것은 뭐 사실이라고 저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고 당연히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청와대 그 제1부속실에 저희도 맨날 드나들면서 이제 봤지만은 네. 수행 비서 그리고 의전과 일정을 담당하는 그 행정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에요. 그게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바로 문고리 중에 문고리거든요. 문고리 말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그럼 왜 수석이나 장관들도 그 사람 사실은 눈치를 보냐면 대통령 시간을 내려면요. 물론 위에 비서실장이 있고 뭐 부속실장이 있고 다 있지만은 시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최종 실무적인 저거를 그 결론을 그 의전 일정 담당하는 네. 수행 비서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끔 수석하고 그 장관들도 그 저 추석 때나 명절 되면 조그만 선물 하나씩 줘요. 네. 불편한지 제가 이건 에피소드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이 뭐 직급이 뭐 높았다 낮았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함께 근무했던 그리고 가족적 분위기거든요. 조그만 그 부속실이라는 데는 김경수 지사도 같이 있었죠. 또 뭐 당시 뭐 이광재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실세들과 충분히 어울릴 위치에 있었고 또 그것이 또 객관적으로 약간 그 확인되는 부분이 많고 더 중요한 거는 최근 언론에도 나왔지만 민정수석하던 우리 문재인 그 당시 나중에 비서실장까지 하셨지만 당시에는 민정수석을 하셨잖아요. 그때 뭐 본인이 앞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재인이 형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친분을 과시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심상한 우리가 보통 그 관계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권력 실세들하고는 지금도 현재 친문 권력 실세들하고도 매우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회 전문위원 자리라는 건 뭐냐면 승진 코스로 영전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찰 의혹을 받은 사람을 영전을 또 시킬 수 있냐는 부분에서는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한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이면 이렇게 하겠죠. 유재수 씨의 어떤 그 전화를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압수해서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 정권과 연결돼 있는 사람하고 통화 내역이 있는지를 뒤지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뒤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다시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러면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지를 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자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하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유재수라고 하는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첫 출발점이고 네. 중요한 것은 유재수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를 했고 또 이 사람은 민정수석실에 누구하고 통화했는지까지가 검찰이 들어갔는가 이걸 확인해 봤는데 사실 이건 확인할 수가 없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럼 또 피의사실 유포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죠.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압수했다라는 얘기는 전까지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검찰이 정말 조국 전 장관까지 겨냥을 해서 수사가 거기까지 갔는지는 사실은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점만 좀 근데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노무현 재단의 그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를 통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조 전 장관과 그 유부 시장의 무관함을 알고도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 이사장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들은 바로도 일면식도 없는 아는 사이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거는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은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전혀 상반된 결론을 다 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무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감이 개입돼서 조국 수석이 당시 수석이 사감을 앞세워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끊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앞세워서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정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3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추론을 또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참 무리한 궤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 말하자면 그 감찰반에서 그 유재수 당시는 이제 금융국장이죠, 그죠? 그 감찰 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걸 수시로 했기 때문에 포렌식을 다 해서 밝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상황이면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사를 하거나 감찰을 한 게 아니고
거의 수사에 준하는 그 결과를 갖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다시 제대로 통보를 해서 처벌을 하려는 의지가 다 이제 팽배해 있었죠. 충만해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중단되더니 그 금융위에 사표 내고 좀 쉬었다가 지금 이제 국회 전문위원을 간 것인데요. 지금 어쨌건 최소한 저도 그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만약 정상적 통로로 그 전달이 됐으려면 금융위에 자 민정수석이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통보해라.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데 원래는 정상적인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금융위원회에 감찰관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담당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파악된 바로는 감찰관은 그런 통보를 받은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했을까? 바로 직접 바로 최종구 위원장에게 통보를 했을 개연성입니다, 물론. 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왜 최종구 위원장을 그 직권 남용, 만약에 본인이 무마했으면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랬으면 직권 남용인데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본인 수준에서 그냥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뭉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무유기거든요. 자기가 통보를 받았으면 지침을 주고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자꾸 그 게이트 소지를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에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그 관련한 첩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거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뭐 부산시든 뭐 광역시든 광주든요. 뭐 지방정부의 경제부시장이든 정무부시장이든 이런 자리로 가는 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국회에 있어서 전문위원 그중에 수석 전문위원급이라는 것은 어떤 국회의 권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불명예스럽게 혹은 뭐 사퇴 중간에 금융위원회 사직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중임을 맡겼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지금 의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힘이 작용했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근데 이런 어떤 유 전 부시장 감찰 이제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오늘 또 관련해서 또 청와대 이거랑 별개로 청와대 외압 의혹이 또 하나 좀 나왔는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명히 황운하 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로서 위 3인 사이에 송철호 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합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지난해 그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그 본인 뭐 형제라든지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 울산경찰청이 그 집중적인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명령이 내려간 하명된 수사가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거군요. 이건 간략히 정리를 하면 개통들을 잡으면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첩보가 넘어간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청 본청 수사국에서 울산지방경찰청 당시 황운하 이제 청장이 있을 때 이것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들어갔던 거. 일단 개통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황운하 청장은 본청 수사국으로부터 이거 어떤 첩보를 넘겨봐서 수사를 했다. 사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절차와 개통을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핵심은 청와대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넘어갈 때 그 첩보의 성격이 뭐냐. 사실 핵심은 이거죠.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접수된 첩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민정수석실에 접수된 첩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접수와 생산이라는 단어가 갖는 함의가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민정수석실에서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 첩보를 모으고 뒤를 캤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명백한 사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청와대 감찰 대상에 임명직 어떤 공무원은 포함이 되겠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이걸 작성을 했던 건 명백한 불법 사찰이 됩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투서가 민정수석실 와가지고 이건 우리 소관 아니니까 한번 알아보라라고 만약에 경찰청에 넘겨준 거라면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명 수사라고 볼 수도 없고 사찰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 이 첩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결국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리를 뭐 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게 말하자면 생산된 첩보라면 정말 사찰이죠. 중대한 문제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접수된 첩보라면 저는 청와대가 지금 단순히 이를테면 이건 투서나 민원이 이렇게 제기된 것이다라고 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맞았다. 지금 그냥 단순히 접수된 첩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은 어쨌건 현재까지 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 첩보를 경찰청이 입첩할 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런 첩보가 왔는데 당신들이 좀 수사를 해봐라. 아니면 그런 단순한 이 첩보 이첩이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거기에 지금 김 전 시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문책성 내용까지 이첩 첩보 내용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사전에 충분히 어떤 교감이나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를 우리가 자꾸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뭐 야당이나 언론에서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검찰이 확인했다는 것이니까 이걸 뭐 진전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청와대가 경찰을 다그쳤다라는 식의 어떤 것은 언론 보도이니까 확인된 건 아니니까 일단 그건 좀 유보를 해놓고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의 전면에 나섰던 것은 분명히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인데요. 오늘 울산 전 청장 당시에 뭐 첩보 원천과 경위는 알지 못했고 본인은 뭐 수사만 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원천에 대해서 만약에 본청에서 내려왔을 때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 수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본청 수사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넘기는데 청장한테 넘겼겠습니까? 네. 그걸 실무선에서 수사국장이나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는 이게 본청 수사국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사 들어갑니다. 보고는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왔다더냐 뭐 이런 것들을 캐슬 리가 제가 볼 때는 만무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황운하 청장이 오늘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와 개통에 따라서 나는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검찰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본격화 이제 이첩이 됐죠.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아마 이제 캐는 부분이 그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핵심은 첩보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게 이제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어떤 종결하라고 했는데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다른 뭔가가 있었는가, 뭔가가 작용이 됐는가 아마 이것도 캐게 되겠죠.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첩보의 원천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말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 해당 의혹은요 관련해서 지난달에 있었던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좀 오간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정치 경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뭐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분이 공천을 받고 그 이튿날 울산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네. 압수수색을 해서 선거가 결국 낙선이 됐는데 아니 선거 며칠 남겨놓고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알 수 없고요.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무죄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그게 법으로 그럼 정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지금 저 질의 답변에 들어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또 다른 핵심이죠. 그러면 저희가 뭐 오얏나무 밑에서 뭐 갓근 고쳐 매지 마라 뭐 이런 고사 굳이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흔히 저희가 그래 아무리 수사도 그 상식과 그 음도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당시 김기현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날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15% 정도 앞서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결국 물론 뭐 그것이 100%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시점에 압수수색을 해서 말하자면 여론을 상당히 부정적 여론 조성하는데 기여한 이 수사의 타이밍을 과연 그냥 오비락이라고 하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엮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첫째,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된 날 왜 하필이면 그날 검찰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느냐라는 또 다른 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점을 그냥 근데 엮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환기하고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원래 수사를 빨리 최대한 어떤 속도를 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김기현 이제 전 시장이 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아까쯤에 이전석이 지적한 대로 뭐 상당히 높은 퍼센트 포인트를 앞서다가 이제 졌다는 내용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긴 이제 후보가 송철호 이제 변호사로서 뭐 그 지역에서 뭐 너댓 번 뭐 국회의원에도 나왔다 낙선했고 지방선거 도전도 이제 뭐 2전 3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또 송철호 이제 현 시장은 이제 소위 이제 부산경남 부울경 지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서 맞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미리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여튼 그런 시각 때문에 사람들이 또 뭔가 계속 이어가는 대목가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치 드라마나 정치 영화의 가장 어떤 거냐면 더티 플레이. 더티 플레이 어떤 표상처럼 묘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또 정반대로 이렇게 촌티나고 거칠게 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정반대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송철호 당시 어떤 후보자의 어떤 막역한 관계라든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송철호 어떤 후보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 그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러면 한 후보를 어떤 옥죄는 그러면 수사를 그렇게 촌티나게 하냐라고 하는 그렇게 그러면 청와대가 그렇게 각색을 할 수 있겠느냐 극분을 짤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 어설프지 않나요? 뭐 이제 아주 사전적으로 그 예방 조치까지 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보탤게요. 근데 바로 이제 그래서 의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사찰한 정보 아닐까?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면 다 송철호라는 그 지금 현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및 그 지금 현 그 친문 핵심에 있는 사람들과의 깊은 친분. 그건 저도 알아요. 이분 옛날에 저 출마할 때부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더라고. 그 지역 그 벽을 뚫기 위해서 애쓰신 분 그리고 훌륭한 인권 변호사예요. 어쨌건 그런 친분. 그런데 지금 이분이 만약에 우리 황 청장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만 안 했어도 100번 양보해서 저도 뭐 혹시 뭐 법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앞에 뭐 오비락이라고 저 보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만 근데 이분이 지금 또 선거를 나가야 되겠는데 왜 내가 수사받는다고 저 면직을 안 시켜주냐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다 처음부터 아주 일관되게 논리가 딱 이어지는구나 하는 아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여기 하나 얘기 드릴게요. 또 황운하 네. 청장이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 뭐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도 나와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지만 벌써 10년 훨씬 더 됐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그렇죠. 혼자 계속 주장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지 세력도 많고 반대 세력도 많이 얻은 어떤 경찰 내에서는 유일하게 첫 번째 기치를 들었던 검경 수사권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런 인물이 이제 뭐 대전 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이제 총선에 도전해 보겠다는 뭐 공인의 어떤 뜻을 품을 수는 있는 거니까요.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뭐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몇 달 전에도 이미 당시부터 제기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요번에는 어떤 출마 의사하고 엮을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어떤 그 역사에서 사찰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여러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번 사건이 사찰로 규정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저도 100%가 아니라 120% 동의를 해요.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단을 하지 마시고. 당장 한국당이 말씀하세요. 그 두 사건요. 유재수 전 부산시장 사건하고 이 황운하 이 청장 사건에 대해서 각각 게이트화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또 오늘 꺼냈습니다. 뭐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모두에 이건 게이트로 지금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지만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뭐 조국 사태부터 패스트트랙에 손발이 바빴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슈가 이제 제 궤도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이 황운하 그 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상당히 선두주자였죠. 그러니까 앞서서 선봉에 서서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바로 검찰이 어쨌든 불기소 결정문에 쓴 내용이 있잖아요.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뭐라 그랬냐. 이 수사
불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이례적으로 적시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면 뭐 그건 혐의가 부족하니까 기소하지 말라고 하고 말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거를 어쨌건 검경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지적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저도 그런 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끝까지 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떤 그 선입견에게 좀 예단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환기해드리면 황운하 그 청장이 만약에 현 정권과 이렇게 결탁돼 있다면 인사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좋은 데가 있고 별로 안 좋은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울산과 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좁은 데예요. 다시 말해서 산하 경찰서가 몇 개 안 되는. 쉽게 하면 변방. 그러니까 똑같은 경찰청장이라 하더라도 변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울산청장 하다가 대전청장으로 옮겼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과연 황운하 청장이 현 정권의 음덕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 그 사안의 본질과 실질적 진실만 파자.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 한마디만 말씀만 할게요. 아니 그 말씀에 저부터 하세요. 아니 울산과 대전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선은 그 대전이 우선 더 큰 곳입니다. 자, 첫째. 그다음에 사실은 정상적이면 이분은 거기서 옷을 벗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거를 사실상 여기 보내준 것만 해도 영전시켜준 건데 그렇게 비교하면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기분 나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산하 경찰서의 숫자만 갖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숫자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요. IMF 때 유일하게 정부에서 울산만요. 그 서비스업을 계속 번창했을 정도로 경제력이라든지 대기업들 많다고 그래서 그런 반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경제력하고 이건 별로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만. 수사에서 이제 특수수사 부분도 할 수 있으니까는요.